진짜. 아, 왜 이렇게 안 풀려? 기술인간. 안녕하세요, 기인 여러분. 오늘도 기술한 하루 되고 계신가요?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맥미니 언박싱, 세팅, 그리고 2015년 맥북 프로와의 비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맥북을 세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또 이렇게 맥북을 들고 나왔나. 사실 맥미니는 세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CTO 옵션으로 고른 맥미니는 CPU 성능은 최고지만 8기가 램을 골랐어요. 왜냐면 이번 맥미니는 자가로 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램을 그냥 CTO에서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32기가로 추가를 하려면 한 70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을 추가해야 돼요. 근데 이 램을 따로 사면은 그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번 맥미니는 외장 GPU가 없어요. 내장 GPU밖에 없는데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으니까 약간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써보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맥미니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에요. 이렇게 이 GPU를 달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맥미니 대신 다른 맥 기종을 거기에 물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맥미니를 자가로 램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이 똥손이어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램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제가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영상으로 남으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똥손 주제에 맥미니 램 자가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면서 비웃으러 올 거고, 그러면은 그 뷰의 광고 수익으로 다시 맥미니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70만 원을 더 주더라도 CTO 옵션에서 램 32기가를 선택하겠죠. 행운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맥미니 램 자가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결한 맥미니 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장갑을 껴줍니다. 카메라 구입할 때 사은품으로 받은 장갑을 꼈는데요. 이런 모양일 줄을 몰랐네요. 제가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램은 삼성 16GB PC4 21300-2666MHz 두 개입니다. 많은 분이 아무 램이나 끼면 될 거로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맥미니가 램을 타는 편이라고 하니까요. 구입하시기 전에 꼭 잘 호환이 되는지 검색해보세요. 전 왠지 애플 제품에는 삼성 램이 있어야 그 맥미니 안에서의 세계관이 제대로 완성될 것 같아서 삼성 제품으로 골랐어요. 맥미니 램 업그레이드 때문에 iPixate.com에서 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샤오미 미지아 정밀 드라이버 세트만 사용했어요. 2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맥미니의 뚜껑을 따볼까요? 1단계, 맥미니의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해줍니다. 저는 노메틱 지갑 사고 받은 플라스틱 카드로 분해를 했고요. 피클병 뚜껑 따는 것보다 쉽게 커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열리면서 뜯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릴 텐데요.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워런티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2단계, 안테나가 달려있는 금속 커버를 제거해줍니다. 총 6개의 나사를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토르스 TR6 드라이버로 제거해주면 됩니다. 샤오미 드라이버에 보면 케이스에는 드라이버 모양이, 드라이버에는 작게 드라이버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모양만 보고 비슷해 보이는 드라이버를 쓰면 안되고요. 꼭 추천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사가 하나는 돌출형이고 하나는 커버에 밀착되어 있는데 둘 다 같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안테나 커버를 제거하기 전에 3단계, 안테나 커버를 우측부터 살살 들어주세요. 좌측에 안테나 케이블이 로직보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드라이버로 고정된 나사를 제거하고 소켓에 붙어있는 안테나 선을 조심스럽게 분해해 줍니다. 저는 일자 드라이버로 분해해 줬고요. 마그네틱 케이블처럼 붙어있는 형태라 조금만 힘을 주면 쉽게 분리가 돼요. 4단계, 자, 이제 펜커버에 달린 나사를 제거해 봅시다. 같은 드라이버를 쓰고요. 나사가 2개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 2개는 측면을 향하고 있어요. 측면에 있는 나사를 풀 때가 조금 힘들어 난이도를 3이라 표기했는데 평소 조립 분해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5단계, 펜 케이블 분리입니다. 펜 커버 역시 로직보드 소켓에 케이블이 꼽혀 있는데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믿고 가볍게 힘을 줘 케이블을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팬커버까지 제거를 했고요. 6단계 파워 케이블 분해입니다. 방법은 팬 케이블 분해와 다르지 않아요. 케이블을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팬 케이블보다는 아주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겁니다. 7단계 LED 인디케이터 케이블 분리. 이게 좀 어려워요. 저는 당장 핀셋이 없어 응급 도구에 있는 플라스틱 핀셋을 이용했는데요. 케이블이 분리가 되는 건지 끊어지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믿음을 갖고 케이블을 핀셋으로 짚고 옆으로 당겨줍니다. 그럼 아주 가느다란 케이블선 2개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건 다음 단계에 비하면 쉬운 일이랍니다. 8단계 T10 드라이버로 로직보드의 커다란 나사 2개를 제거해 줍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나사가 정말 안 풀리거든요. 일단 손이 미끄럽지 않도록 땀을 제거하시고요. 자신의 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자신의 팔 힘이 약하고 다한증이 있다면 주변에 팔 힘이 세고 다한증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9단계 로직보드 분해입니다. 포트가 있는 면이 전면을 향하도록 해주고 손가락으로 포트 케이스를 밀어 로직보드를 맥 미니 케이스에서 분해해줍니다. 이게 생각만큼 잘 밀리진 않아요. 그리고 왠지 힘을 너무 줬다가 망가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힘을 주다 보면 로직보드가 밀리는 순간이 옵니다. 자, 로직보드를 빼주고요. 이렇게 컴퓨터가 작다니 참 신기하죠? 맥미니는 랩톱과 다르게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데도 참 작고 예쁘게 보드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10단계 램 케이스에 달린 나사를 제거해줍니다. T5 드라이버를 쓰시면 되고요. 나사를 제거하면 아주 쉽게 케이스를 뺄 수 있습니다. 11단계 자, 드디어 대망의 램 교체입니다. 우선 양측에서 램을 지지하고 있는 고무를 제거해주고요. 클립도 양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럼 누워있던 4기가 램 2개가 튀어나오듯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게임팩을 빼듯 빼고 새 16기가 메모리 2개를 대신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밍미니는 8기가에서 32기가가 됐네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이건 어렵거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램을 클립에 꽂은 후 다시 고무를 끼워줘야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안 꽂으면 잘 안 맞아요. 고무 안쪽에 파이놈을 잘 보시고 그에 맞춰 끼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케이스 안에 로직포트를 넣기 전에는 꼭 끼워야 할 케이블이 보이는 쪽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끼워 넣었다가 LED 인디케이터 케이블이 안쪽으로 들어가 뺐다 다시 끼웠네요. LED 인디케이터 케이블은 빼는 것보다 끼우는 게 더 어려워요. 두 케이블을 안에 있는 소켓에 잘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일단 소켓에 들어가서 케이블 선이 조금 보여도 잘 들어갔다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요.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펜 케이블이나 파워 케이블을 소켓에 꽂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테나 케이블은 제가 본 튜토리얼에서는 슈퍼 이지라고 하던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기술인간. 네, 이렇게 맥미니 램 자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맥미니 램 업데이트 직접 해보니까 돈 있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CTO를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똥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순간 워런티가 깨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1년 안에 제품의 이상으로 고장이 나도 AS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제품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너무 들어서 그 긴장감을 1시간 이상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CTO를 하기가 되게 찝찝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오래된 앱 등이지만 최근 애플의 옵션 장사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번 마이 맥시멀 데스크 셋업에 소개시켜드린 그 2009년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자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그레이드, 자가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썼는데 물론 최근 제품은 굉장히 경량화되었고 정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될 정도의 밀도로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힘들면은 처음에 옵션을 선택할 때만이라도 납득 가능한 정도의 비용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애플이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TO 비용으로 이렇게 마진 남겨 먹는 거는 치졸해 보여요. 마진쿡 좀 치졸합니다. I mean, the future is now. CTO 옵션이 지금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eGPU 조립을 해볼까요? eGPU 조립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eGPU 케이스로 사파이어 기어박스를 아는 분께 중고로 구입했고요. 그 안에 넣을 그래픽카드로 사파이어 라데온 RX 580 5C DDR5 H 듀얼 X 니트로 플러스를 골랐습니다. 사파이어 기어박스 안에 사파이어 그래픽카드를 쓰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나 뭐라나. 일단 동봉된 육각 렌치를 이용해 케이스의 나사를 하나둘 제거해주고요. 슬롯 가림판을 제거하고 그래픽카드를 꼽습니다.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주고요. 조립은 해체의 역순, 아까 말씀드렸죠? 케이스를 씌우고 나사를 꽂아줍니다. 끝! 사파이어 기어박스에 라데온 RX 580을 설치했습니다. 블랙매직 eGPU를 사용한 맥미니의 성능이 2018년 맥북 프로보다 떨어진다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나온 게 있죠. 블랙매직에서 쓰는 라데온 카드는 이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RX 580이면은 최고로 좋은 성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니까요. 여기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궁금하네요. 비용을 따지면은 그냥 아이맥을 구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각각의 부품을 원하는 것만 교체해가지고 따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제품을 계속 쓰는 것과는 좀 다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맥미니를 셋업해 봤고요. 이제 맥미니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 GPU와의 시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테스트 결과는 차츰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 너무 지쳐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기술기술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